자, 지금 제 뒤에 있는 건물이 우리 오늘 경매물건지거든요. 앞에 차들이 되어 있어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외관 사항들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여주세요. 현 건물의 면적은 총 71평이며 1층 42평 상가 2개 호실, 2층 단독주택 29평이 있습니다. 남한의 수도권에서 인천에서 역세권에 미용실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오감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가 2개 호실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주택까지도 이럴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경험물건. 참고로 치아 여지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익힘 보이세요? 이렇게 익힘이 나오는 아주 영하 10도에 다다르는 날씨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영상을 전달드리기 위해 오늘도 발로 뛰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주신 분들이 많아요. 왜 요즘 따라 이렇게 비싼 물건을 많이 보여주냐, 막 10억, 20억 막 이런 그런 건물만 보여주냐, 우리같이 돈이 적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액 경매 물건들도 많이 보여줘라. 대신 나는 월세도 없고 실거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주십니다. 사실상 그런 물건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소액의 종잣돈으로 나만의 건물을 소유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주 적은 종잣돈으로 빌라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에 주거와 월세 수입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도 찾았어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 소액의 종잣돈으로 실거주와 임대 수익 2마리의 토끼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가주택이 오늘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1층에는요 상가 2개 호실이 있습니다. 미용실하고 체험센터가 있고요. 위에 상부층에는 실거주가 해결하는 주택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어요. 빌라값이라고 하니까 아주 협소한 30평 땅에 아주 협소한 건물이겠지, 혹은 역과의 거리가 아주 떨어져 있는 이면에 있는 그런 노후된 건물이겠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정반대입니다. 역세권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평수가 무려 71평대에 아주 신축식 개발 가치가 높은 평형대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세권 도보 10분 거리, 그리고 땅만 70평을 가진 그런 상가주택 건물이 현재 인천 남동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궁금해서 안 되겠죠? 대장 옥션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이며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71평, 건물도 토지와 같은 71평이며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자, 감정가 7억에 시작하여 현재 3회나 유찰되어 최저가 무려 3억 4천만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주변에 빌라 한 채 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라 낙찰 즉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토지의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용도지역 및 토지 크기 전반적으로 신축하기 적합하여 추후 매도 시 높은 수익성까지 예상되는 물건이죠. 자, 건물의 현황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 42평 미용실 및 소매점, 2층은 30평대 주택 1개 호실이 있습니다. 건물주 본인이 직접 거주하며 1층에 상가 2개 호실의 월세 수익을 만들 수 있죠. 자, 그 외 권리사항으로는요 2009년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한 2명의 임차인이 조사되었지만 사업자 등록일이 존재하지 않아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는 경매물건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지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현 경매물건지 도보 10분 거리에는 남동구청역 및 만수역이 위치해 있어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초, 중, 고 등의 학군 조성과 각종 근린시설, 남동구청 등이 혼재된 지역이라 인프라의 조건 또한 양원편에 속하죠. 자, 오늘 경매 물건은요 땅값도 못 미치는 금액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땅값의 반도 안 되는 금액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라 이거는 아마 취하되지 않을까, 이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요, 유동화 전문회사가 채권 인수해서 경매를 집행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동화 회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총 3가지를 물어봤거든요. 첫 번째는 채무 인수 계약 방식 혹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 물건을 계약이 가능하냐, 한마디로 채권 계약이 가능하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채권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계약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경매를 속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경매가 집행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최저가에 낙찰되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방어 입찰 들어올 거냐 물어보니까요, 현 최저가가 채권 금액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방어 입찰은 이번 차시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1층에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현황입니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아니라요,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영리화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명도의 걱정도 전혀 없는 그런 경매 물건이었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요, 방어 입찰도 들어오지 않고요, 채권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걸 보고 NPL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NPL 투자를 하면 2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낙찰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막대한 절세 혜택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NPL 시장은요, 불황을 먹고 큽니다. 불황이 오면 올수록 NPL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유동화 회사랑 막 채권 계약한다, 채무 인수 계약 방식 한다,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이 추운 날에 여기서 밖에서 밤새야 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NPL 투자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시간 내서 보강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점반 멘티 분들은요, 이렇게 다 NPL 계약을 통해 낙찰의 보장을 받고요, 세금에 대한 절세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는 시장이 전부다, 내가 하는 경매가 다 전부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경매를 깊이 있게 투자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야의 여지는 없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지는 바로 이거예요. 제 앞면에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소재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너무 추워. 손도 꽝꽝 얼었는데 그래도 너무 열정적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와서 전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 뒤에 있는 건물이 우리 오늘 경매 물건지거든요. 앞에 차들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외관 사항들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여주세요. 현 건물의 면적은 총 71평이며 1층 42평 상가 2개 호실, 2층 단독주택 29평이 있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 2020년도까지는 노유자 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운영했던 건물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용도 변경을 합법적으로 진행하여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층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상태이죠. 즉, 오늘 경매 물건은 상위 업종인 노유자 시설까지 허가가 진행되며 그만큼 보다 다양한 사업체가 사업을 영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의 현황은 20년 지난 노후 건물이라 낙찰 즉시 수리 및 보수 비용은 일부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 도로 조건은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왕복 2차선 이렇게 상업 건물들이, 상가 건물들이 혼재된 지역에 한 블록 들어와서 이면도를 타고 들어오는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부 코너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요, 가시성은 높고요, 약 도로폭 조건은 8m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서 차량 진입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건물의 구조는요, 1층 일부는 벽돌조지만 이렇게 외관을 봤을 때 경량 철골조 구조라고 합니다. 조르식 가건물인데 이런 건물들의 장단점은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는 건 공사기간의 단축, 수리 및 보수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방음에 대해서 열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에 대해서 일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런 단점 사항도 보강 시공을 통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을 주진 않는다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게 1층 상가는 40평대거든요. 약 20평 정도까지 나눠서 2개 호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용실, 하나는 오감 체험센터로 운영하고 있어요. 역시 예전에 어린이집이어서 그런지 어린이집 차량도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운영했던 그런 상가 건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용실. 자, 미용실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이렇게 사업을 영리화할 수 있게 내부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전단지나 홍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걸로 보아 현재는 사업을 영리화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충분히 미용실을 운영하기에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 보입니다. 남성 커트 13,000원이네요. 여성 커트 15,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오감 체험 센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근린 생활 시설이 보이고요. 여기는 내부 시설이 안 보입니다. 예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상태라 현관의 디자인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설비가 되어 있네요. 총 40평 중에서요, 여기가 조금 더 크게 한 30평대를 쓰고 있는 것 같고, 미용실 한 10평대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밑에는 데크가 깔려 있어요. 데크가 좀 깔려 있고. 자, 2층에 대해서 진입하는 건, 자, 참고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가 7억인데 3억이야 3억에 나온 건물입니다. 3억에 나온 건물인데 남한의 수도권에서, 인천에서 역세권에 미용실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오감 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가 2개 호실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주택까지도. 이럴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경험 요건. 참고로 치아 여지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우편물의 상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일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지만 2층 주택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야지. 여기 쪽문 보이시죠? 이 데크 문을 타고 들어가서 에어컨 실외기를 살짝 피해서 지뢰를 여기 아까 구멍 뚫린 데도 적어도 피해서 가야 돼. 2층 진입로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여기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옆으로 옆면으로도 한번 볼게요. 옆면도. 자, 우리 토지 안쪽으로 보시면 경계선 나와 있죠. 자, 2층. 저기 문이 왜 달려 있을까요? 저쪽으로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그죠? 지금 고드름 보이세요? 고드름? 저 정도로 추워요, 오늘.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임장 활동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 남들보다 앞당겨서, 한 걸음 더 앞당겨서 좋은 물건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원래 출입문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있긴 하네요.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문이 있긴 해. 나무 데크로 된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는 못 들어가는 걸로 같고. 자, 한번 안에 내부 이미지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내부에 뒷문에 후면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앞에 이렇게 작은 텃밭 같은 것들도 하나 있고요. 저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2층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일러실 같은 게 하나 보이고요. 뭐 그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거나 뭐 폐가구들이 막 방치되어 있지는 않아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입로를 나중에는 여기로 만들어야겠죠. 자, 2층 집 내부 구조는요, 약 30평대이며 룸개수는 3룸을 확보했습니다. 그의 주방, 거실, 욕실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외부 철제 계단을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30평대 주택이라 가족 단위의 임대차 구성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밖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오늘도 차량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방문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얼굴이 약간 빨갛빨갛하죠? 저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일할 때 술 안 먹어요. 너무 추워서 약간 홍조되어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요약해 보면요, 2층에는 낙찰자가 실제 거주를 하고요, 하부층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 2개 호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죠. 2층에는 낙찰자분이 실제 거주를 하고요, 하부층에는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중에 신축을 통해 디벨롭을 통해 밸류업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아니면 신축하시려는 분들에게 매각을 통해 압도적인 차익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 경매물건지 주변 빈 나대지나 건축이 가능한 땅들의 시세는 약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근데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평당 8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오늘 경매물건 토지 면적 몇 평입니까? 70평대예요. 그러면 약 6억 원의 가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최저가는 3억 원대로 안전마진을 땅값만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매 물건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요, 나는 현재 빌라를 거주하고 있다, 혹은 뭐 이사 갈 생각이 있다, 상가주택의 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경매 물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요, 디벨롭의 꿈을 이루셔도 됩니다. 직접 개발업을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토지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건폐율 60%, 용적률 250% 정도가 적용되는 땅입니다. 그럼 건폐율 60%가 얼마입니까? 6, 7에 42, 한 40평의 바닥 면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250%를 적용한다면요, 현 토지 기준에서 약 170평대의 건물을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보다 건물의 그 크기가 약 2배 이상 더 웅장하게 신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경매 물건은 실거주를 통해 주거도 해결하고요, 임대 수입도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신축을 통해 밸류업도 가능한 그런 경매 물건이죠. 뭐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요, 왕복 2차선 도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오는 이면 끝에 소재한 건물이라 유동인구가 일부 조조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가 아까 외벽을 봤을 때 측면에는 벽돌조 구조였죠. 전면부는 경랑 철골조 구조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리 및 보수 비용도 당연히 감안해야 되는 그런 경매 물건이죠.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이런 단점들을 감안하더라도요, 워낙 최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빌라 한 채 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비중보다요, 상가의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오늘 경매 물건은 강력한 주택 규제를 벗어나 보다 폭넓은 상가의 폭넓은 대출을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절대로 고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현 시세와 임대 시세 등을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최대한 보수적인 시선으로 오늘 경매 물건의 투자 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도전은 아주 짧게 끝납니다. 내가 조금 실행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접어요. 이렇게 포기가 빠릅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겠다는 이 망상 때문에 실행하고 포기하고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세상에 어떤 그 부자든 어떤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든 하루아침에 달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는 천천히 돼가는 과정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부자 되는 과정이 누적되어야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이 작은 성공, 작은 부자들을 계속 누적해서요,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자본소득을 함께 세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느리게 가셔도 돼요. 정확한 목표점을 가지고 전진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주 미흡하고 작은 성공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누적돼야지만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저와 함께 작은 성공을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도요, 저와 함께 아주 작은 자본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나 대신 내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함께 만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바로 제 옆에는 실장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실장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댓글 많이 달고 궁금해하는 부분들
를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끝이에요? 항상 짧고 임팩트만 있게 말 더 시키면 말 못해요.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집의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영상 PD님들이 고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시키고 우리 질문 받아보도록 하시죠.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2024년도 내년에 이제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예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쿠키 영상에 담아내죠, 그거를? 하여튼 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근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런 거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24년도 이거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서 나중에 컨텐츠를 실어 볼 텐데, 다들 뭐 안 좋다,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가 이제 기존에 하락기를 가졌던 게 유동성 자금이 중단된 거. 뭐였죠?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중에 막대하게 풀리던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신생아 대출이라는 다른 상품으로 변질돼서 유동성 자금이 다시 한번 막대하게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가 되는 미국 또한 금리를 하향한다 라는 시그널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중보합 혹은 뭐 일부 소수 정도, 그게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요, 일부 상승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또 이러실 거예요. 뭐 하락한다는데 뭐 어디 전문가들은 다 하락한다고 하는데 왜 대장님만 이런 소리를 하시냐, 이럴 수도 있어. 저도 그런 분들 보죠. 가끔 보는데 무슨 뭐 주식한다는 사람들이 와갖고 부동산 전망하고 있고, 뭐 실전 투자가가 아닌데 이론적인 거, 탁상론자, 보도자료 기사 스크랩, 정부 기사 스크랩 뭐 이러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하락을 주장하면서 사람들한테 힐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힐링되는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힐링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돈 버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인생을 하락에 베팅합니까? 자본인데요. 자본은 희석되지가 않는 겁니다. 복제가 불가능해요. 찍어낼 수가 없어요. 안정적인 겁니다. 은행에다 돈을 보관해 보세요.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산은 어떻게 내 불특정 자산에 내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토지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고요. 복제가 되지 않아요. 제일 안전자산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소유만으로 임대료와 지가 상승 두 마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실물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부동산이 폭락했나요? 떨어졌어요? 저출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폭락합니까? 여태까지 이례적으로 저출산에 의해서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아예 폭락, 반값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등락폭은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체감지수에 따라서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 앞에서만 바라보지 마세요. 바닥을 잡겠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길게 뒤로 나와서 보세요. 왜 역사를 공부 안 합니까? 당연히 봐야죠. 상승폭을 기록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한번 삼자대면을 해보고도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바닥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등락폭은 있죠. 이 등락폭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맞추려고 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도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실물 자산으로 내 화폐를 바꿔놓는 작업을 통해 자본을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그러니 당장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들을 가장 저렴하게 소유해서요, 임대소득과 지가 상승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시간 내서 부동산에 대한 제 신념,
제 생각, 그리고 향후 미래 전망,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을 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건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금요일 날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찾아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